안녕하세요. 오늘은 희토류와 희귀금속의 투자 노출을 제공하는 ETF인 알리MX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료 관련 ETF 중 중국을 포함한 희토류 관련 ETF는 알리MX가 유일한 편입니다. 희토류는 니켈수소 2차 전지에 주로 쓰이며 리튬이온 방식의 2차 전지에는 희토류가 그다지 필요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희토류는 전자전이가 쉽고 안전적이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스마트폰 등 온갖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이며 레이저 장비에도 쓰이기 때문에 F-35나 순항미사일 등에서 활용돼 방위산업에도 매우 중요한 광물입니다. 검토일 기준 중국의 빅테크 기업 제재나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있지만 중국은 희토류와 관련하여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중국을 빼놓고 희토류를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지금 세계 1위 규모이며 정제나 재련 등을 다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희토류 재련을 중국에서 하고 있으며 미국산 희토류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중국 수출, 재련, 미국 수입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부재 때 해당 산업은 관세를 비껴갔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예상 추이는 앞으로 점점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기관의 예측입니다. 생산되는 만큼 중국 내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은 희토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중국을 섹터로 포함하며 희토류를 취급하는 ETF는 지금 미국에 상장된 상품들 중에서 알리MX가 유일한 편입니다. MSCI ESG 등급과 점수입니다. 등급은 트리플 B이며 점수는 5.66입니다. ETF 기본 정보입니다. 상품명은 알리MX이며 운용사는 반에크입니다. 상장일은 2010년이며 검토일은 2021년 8월 7일입니다. 검토일 당시 매수 비용은 약 111달러이며 운용비용은 0.59입니다. 관리 중인 자산은 918밀리언 달러이며 평균 스프레드는 0.2입니다. 45일 평균 거래량은 약 25만 건이며 베타 계수는 3년 1.5입니다. 분배금 수익률은 1년 0.63%입니다. 추정 인덱스는 엠비스 글로벌 리얼 어스 인덱스이며 관리 종목 수는 21개입니다. 알리MX의 운용사인 판에크는 미국 ETF 운용사를 관리자산 순으로 순위를 줬을 때 약 10위 안에 들어가는 ETF 운용사입니다. 검토일 기준 미국 ETF 운용사는 약 160개입니다. 알리MX의 45일 평균 거래량은 약 25만 건으로 매트리어스로 분류된 ETF 중 평균 거래량 순위로 검토일 기준 9위입니다. 지금 1위는 금 관련 ETF입니다. 전체 매트리어스로 분류된 ETF는 29개이며 알리MX는 그중 약 50% 안에 들어가는 평균 거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MX 운용 보수는 0.5%, 관련 카테고리 평균은 0.46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평균 스프레드는 0.2%로 다소 높으며 검토일 기준 매도와 매수 호가 갭은 대략 0.18달러 정도의 갭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부터 월 거래량 추이를 보면 최근 그 거래량의 증가세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2020년 3월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금 흐름을 보면 자금 흐름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특징입니다. 종목 구성 방식, 종목 가중 방식 모두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합니다. 재조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해당 지수는 희토류와 희귀금속을 타겟으로 하며 아주 좁은 섹터로 투자 노출을 제공합니다. 세계 희토류 및 희귀 전략금속 부분에서 수익의 최소 50%를 창출하는 가장 크고 유동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며 일반적으로 세륨, 망간, 티타늄, 텅스턴을 생산하는 소규모 및 극소형 종목들과 신흥시장으로 노출을 제공합니다. 좁은 섹터로 노출과 종목 노출을 보강하기 위해 발행 당시 8% 한도를 두고 시가총액별로 선발되고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ETF 보유 종목입니다. 중국 기업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있으며 지금 편입 연도를 보시면
ETF 상장 당시에 편입했던 종목들은 몇 종목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장의 종목들은 어떤 ETF 선택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로 봤을 때 그 종목이 그대로 있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수를 어느 정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비중 상위에 있는 기업 3개에 대한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중국 북부 히토류 그룹은 히토류 원료를 중국과 국제적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간평 리튬은 중국 본토, 홍콩, 구외 아시아, 유럽연합, 북미 등에 국제적으로 리튬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장 화이유 코발트 주식회사는 중국 및 국제적으로 리튬 배터리 소재와 코발트 소재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히토류 및 최근 2차 전지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리튬을 상위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ETF 섹터 비중입니다. 대부분 기초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TF 국가 비중입니다. 중국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있으며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분류했을 때 신흥국의 비중이 곧 중국의 비중입니다. 상품 성향과 종목 시가총액 분류입니다. 상품 성향은 중형주 위주 성장형으로 되어 있으며 종목 시가총액 분류를 봐도 중형주가 높은 비중으로 들어있습니다. 3년 유연성 및 벤치마크 비교를 보면 벤치마크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시장 변동성에 민감한 편입니다. 다만 R제곱근 수치가 낮기 때문에 베타는 유용한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ETF 수익률입니다. 검토일부터 과거 2년까지의 주가 그래프로 미국의 3대 지수 ETF인 SPY, DIA, QQQ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REMX가 최근 미국의 3대 지수 ETF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고점 대비 저점의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REMX와 QQQ 후 약 10년간의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위 2년간의 주가 그래프가 무색하게 연평균 성장률은 나쁜 편입니다. 검토일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QQQ는 약 20%인 반면 REMX는 마이너스 5%입니다. 가장 나쁜 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9%로 QQQ 후 마이너스 0.12% 대비 매우 큰 편이며 최대 하락률 MDD도 마이너스 88%로 QQQ 후 마이너스 16% 5배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백테스트 결과와 비슷한 기간 동안의 주가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퍼센트로 나타낸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약간 좀 이렇게 완만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QQQ는 같은 기간 동안 약 500% 넘게 성장한 반면 REMX는 마이너스 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결과이며 현대기기에 사용되는 히토류, 리튬 등은 앞으로 REMX ETF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후행 수익률 표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3대 지수 ETF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분배금입니다. 분배금은 1년에 한 번 12월에 지급하고 있으며 분배율은 일정한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배금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는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는 만큼 그 가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오토우 히토류 가격 종합지수 추이를 보면 그 추이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차 전지에 많이 쓰이는 리튬을 REMX는 종목으로 편입했습니다. REMX는 세계 히토류 및 희귀 금속 부분에 꾸준히 노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과거로부터는 3년, 1년 수익률을 보면 3대 지수 ETF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높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고 중소형주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다소 민감한 편입니다. 거기다 광물과 희귀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테마 ETF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서
중국이 높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최근 중국이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토류와 리튬에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염두에 두셨는지 그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자님은 투자 방향이나 목표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